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이건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안녕하세요. 네, 프렌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했는데요. 독쌤이 좀 아이디어를 주셔서 서로 진단하는 과정을 한번 진단. 해보자라고 해서, 근데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임플란트 쪽이어서 임플란트 진단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진단하는 거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개수를 정하게 되는가, 과도하게 많이 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이건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좀 과잉하게 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임플란트는. 특히 좀 많이 치아가 없으신 분들은 뭐 심으려고 해도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는지는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기본적으로는 치아 하나가 없으면은 임플란트 하나를 심입해야겠죠. 그렇죠. 네, 뭐 위치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두 개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니 두 개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앞니 두 개가 없다라고 했을 때 임플란트는 두 개가 심입이 되겠죠. 보통은 임플란트 두 개를 잇는 게 더 좀 안정적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두 개가 없는데 여기 하나만 심고 머리를 이렇게 해서 공중에 뜨게 만들었다. 이게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될 수 있는 치료법이죠. 뼈가 너무너무 없어가지고 네.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가 있고, 아니면 환자 비용이 모자라가지고 진짜 하나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이럴 때는 이 두 개 임플란트만 고려해야 될 게 아니라요. 옆에 있는 주변 치아의 치주 상황도 정확하게 고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잇몸 상태가. 그리고 만약에 깡깡깡 씹을 때 정상교합이면은 어금니가 씹을 때 사실 앞니가 안 닿이거든요. 앞니의 이 저자 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는 그래도 권장할 만한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좀 특별한 상황에서 좀 할 수 있고, 치아가 좀 많이 삐뚤빼뚤해서 공간이 좀 애매한 분들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 개가 없다. 세 개를 심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요. 두 개를 심어서 세 개짜리 브릿지를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죠. 일반적으로는 두 개만 식립하고 세 개짜리 브릿지를 이렇게 만들어줄 것 같아요. 브릿지라는 게 양쪽 끝에 치아나 임플란트를 기둥으로 삼아서 이제 세 개짜리 치아가 일체형이어서 딱 걸쳐지는 거죠. 이 임플란트가 이걸 버틸 수 없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둘이 이 대리석 책상을 갖다가 들 수 없잖아요. 그래도 안 되죠. 죽어버리잖아요. 죽어버릴 수 있어요. 진짜. 오래 못 버티잖아요. 네네네, 오래 못 버텨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개수가 조금씩 늘어나는데요. 4개 생각해볼까요? 어금니에 4개가 없다. 오른쪽 위에 이렇게 4개를 뽑게 된다. 2개 심으면 어떨까요? 저는 좀 부족하다고 느낄 것 같은데요. 많이 부족하죠. 네. 보통 양 끝에 해줘야 양 끝에서 이제 길쭉한 걸 들 때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4개 이상이다 할 때는 3개 또는 4개가 맞는 식립이 될 것 같아요. 앞니 제외하고요. 보통 이렇게 어금니 쪽에 힘을 더 많이 받으니까 힘을 더 많이 받는 쪽에 식립을 더 많이 해주면서 하나 정도는 띄워볼 수 있겠어요. 큰 어금니에서도 이렇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5개가 되고요. 이제부터 좀 어렵죠? 위치에 따라서 다 달라질 것 같아서 그렇죠. 제가 케이스를 이제 여러 가지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전체 임플란트도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요, 뭐뭐 뽑아야 되는지는 치과마다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다 뽑아야 된다라는 상황이 되어서 오신 분이 다 흔들렸어요. 이 브릿지 전체가 아래도 많이 흔들리셔서 이렇게 발치를 했고요. 보통 이렇게 하면은 치아를 다 만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오버덴처 임플란트 틀리라고 해서 많은 개수를 식립하지 않고 필요한 개수만 좀 식립해서 2개, 4개를 식립을 해서 그냥 틀니를 얹어서 딸깍 하는 버튼을 만들어주는 임플란트 틀니를 만들어 드렸어요. 이렇게 하면은 위에 한 2개에서 4개, 뭐 3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래도 2개에서 4개예요. 이 위에 이제 임플란트가 얹어지게 항상 물리적으로 분산될 수 있게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이 상태에서 틀니를 끼는데요, 틀니가 그냥 살 위에 얹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임플란트가 딱 고정이 되기 때문에 틀니가 좀 받쳐준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그렇죠. 또 받쳐주는 역할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추후에 전체 임플란트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디자인도 할 수가 있겠어요. 다음 케이스, 네, 이분도 결국에는 살린 게 조금 있어서 살리면서 진행했는데요. 이렇게 살렸어요. 아랫니는 잇몸은 괜찮은데 앞니가 이렇게 들어가려면은 삐뚤삐뚤한 걸 다 감수해서 막 튀어나오게 식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잇몸이 그렇게 아주 좋은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발치를 결정했고요. 2개를 식립했습니다. 아래는 4개 치아 만들 때 2개만 하면 좀 부족하다고 했는데, 앞니에서 정중앙에 이
특히 아랫니는 예외예요. 괜찮아요. 양쪽 끝에만 식립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2개를 식립했고요. 전압 발치를 좀 하게 되셔서 임플란트를 전체적으로 하게 됐는데 교과서적으로 임플란트 개수가 뼈의 어떤 밀도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개수가 좀 달라지는데요. 상악을 전체 임플란트 할 때 8개에서 10개 교과서적으로요. 하악은 6개에서 8개라고 이제 저희가 배우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대략적으로.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8개에서 뭐 6개 뭐 이렇게 다양해지느냐, 중심선을 좀 그어볼까요? 제가 진단을 내릴 때 이렇게 봅니다. 일단 발치는 제가 치아를 일일이 다 봐야 되고요. 다 뽑아야겠다라는 이제 판단을 내린 다음부터의 얘기입니다. 앞니를 보면요, 여기까지가 앞니예요. 여기 하나 비어있죠.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봤을 때 여기는 3번, 4번, 5번, 6번, 7번 없으시죠. 여기도 4번부터 7번까지 4개씩 이제 어금니, 앞에는 6개의 앞니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위에 8개는 앞니에서 이렇게 식립합니다. 이렇게 앞니를 만들어요. 그래서 3개를 가지고 어금니 4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식립하는 게 10개 만드는 계획입니다. 8개를 하려면은 저는 보통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위 앞니가 이제 뼈 골질이 좀 탄성도 좀 있고 골 밀도도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니 자체가 좀 기울어져 있다고 했죠. 기울어져서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2개 가지고 6개 만들기에는 앞니인데도 불구하고 좀 부족하다. 그렇죠. 느껴져요. 그래서 이 4개는 거의 유지를 해야 될 것처럼 보이고요. 근데 이제 7번을 생략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은 임플란트 하나 없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8개 이렇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 앞니, 어금니 구별해 주시고요. 아랫니는 2개만 있어도 충분한데 보통 여기는 2개에서 4개까지 고려를 해볼 수 있겠어요. 6개 치아를 만드는 거고요. 임플란트는 2개에서 4개, 여기도 2개에서 4개인데요. 이렇게 해서 6개를 만드는 게 일반적으로 되겠어요. 근데 여기는 2개는 좀 많이 부족하다. 3개에서 4개. 어금니는 여기도 3개에서 4개. 3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246도 디자인을 할 수 있겠어요. 하악도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으니까요. 근데 뭐 다 원피스이기 때문에 보철물이 뭔가 수리하려면은 다 같이 수리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좀 생기겠고요. 환자분도 좀 힘들겠죠. 그 다음 임플란트 틀니. 임플란트 틀니는 2개에서 한 4개 정도 식립을 할 수가 있어요. 넓게 배치를 해주는 게 좋고요. 여기다가 틀니를 얹어주는 거죠. 특이한 개념이 all-on-4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쵸.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 틀니랑 같은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임플란트 4개로 그냥 완전히 딱 치아에 붙어있는 큰 틀의 치아를 다 만드는 거거든요. 물리적으로 측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위에 뭘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치아를 다 끼워요. 이렇게 임플란트는 여기 4개만 부채꼴로 펼쳐줘요. 물리적으로 더 튼튼하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 남미나 유럽 일부 국가에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 비용 때문에 이렇게 했을 텐데요. 그렇죠.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제 의견은 뭐냐면은, 나중에 10년, 20년 잘 썼다고 한들 20년 뒤에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가 보험적이 6개 됐다 하면 이거 수리해야 될 때 진짜 이게 약간 그거야. 남미 스타일 노빠꾸요, 노빠꾸. 향후에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임플란트가 나중에 10만 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거 다 임플란트는 튼튼한데 뺄 수도 없고 다시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추후에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치료들. 이거는 이제 그런 이유로 좀 많이 쓰이지 않는. 맞아요. 네, 저희가 많이 신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또 다른 하나 진짜 많이 신는 거. 네네. 정말 엽기적인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어금니 뿌리가 3개니까 3개 신고, 3개 신고, 2개 신고, 2개 신고, 하나, 2개, 3개, 3개 이렇게 있어요. 몇 개야? 이렇게 심은 게 인스타그램에 돌아다닙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아니죠? 네,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제 지양을 해야겠죠. 어딘가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굉장히 충격적인데 음식물 관리가 안 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서류 염증을 만들고. 이것도 나중에 다음에 저희가 만들 영상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같이 참고를 합시다. 오늘은 이제 임플란트 할 때 개수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할 거예요. 오늘 영상 임플란트 혹시 알아보고 계시다면 개수에 대해서 좀 궁금하셨을 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확실히 이게 결국은 임플란트 계획을 하더라도 현실적인 비용 문제, 그리고 약간 그런 시간적인 문제랑 되게 결부가 많이 되잖아요. 내가 대략적인 개수를 알게 되거든.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죠. 좀 러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네네네네. 아무리 많이 심어도 10개다. 이상하게. 최대 맥시멈인 그런 약간 치료 비용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상담 받을 때 좀 많이 놀라지 않으실 거고요.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 매끄럽게 진행이 될 거예요.
모든 치아를 다 뽑으셔야 될 때 음. 아무리 많아도 18개이기 때문에 그쵸. 어떤 이유로 내가 그런 개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되는지 배경을 좀 알고 가시면은 얘기 나누시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범쌤이 아까 설명 잘 해주셨는데 그 좀 약간 장단점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잖아요. 네. 영상 잘 보시고요. 그런 개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됨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